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코인 스토리 잘 들으셨죠? 코인 스토리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식이 높아지실 거니까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슈는 첫 번째 이슈는 중국 암호화폐 몰려드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후오비가 우리나라에 현재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바이낸스나 비트제트, 그다음에 BTCC가 한국에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후오비는 엊그저께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연내 한국 시장 거래 점유율을 30%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있기 때문에 30%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결국 한국 시장에서 1위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오비에서는 6월 달에 미래에셋하고 KDB 산업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 1,000억 원대의 한중 펀드도 조성해 놓고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기술에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혀 놓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중국 거래소 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이슈를 먼저 선정해 드렸는데요. 알다시피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전문가 영입하겠다는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제트나 BTCC는 협회 가입을 타진했다고도 하는데 사실 바이낸스는 일본에서 철수했죠. 왜 철수했겠습니까? 일본이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강화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 거래 해서 사업적인 이익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아마 철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일본은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 현재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암호화폐나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이 약 300만 명 정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300만 명의 현재 고객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하고 거래소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현재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주 모호한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사업의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경기가 아주 좋을 때나 경기가 나쁠 때보다는 경기 전환 국면에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T도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이런 모든 관련 기업들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투자에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직도 투자자들이 더 많이 있고 기관들이 더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중국 사이트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ICO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ICO를 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유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 한국 기업들의 해외 거래소에 유치하는 것만 해도 사업적으로 이득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중국의 거래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뉴스를 첫 번째 이슈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채굴시설 취득세 가능 이런 제목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펴내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국회 홈페이지나 국회 자료에 찾아가시면 매년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한 이맘때쯤 그러니까 8월 초 7월 말쯤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백서를 펴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각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분야에 펴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국회 홈페이지나 국회 자료집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국정감사가 보통 10월 말 예산하기 전이니까요. 10월 말, 10월, 9월, 10월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보시라고 이런 정책 자료를 펴내는데 그 정책 자료집에 지금 현재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드론이나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는 지방세 부과는 가능할 것 같다. 아직 엊그저께 세법 개정안에도 보면 거래소 기업들이나 이런 블록체인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 개인에 대한 과세는 확정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방세는 부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 EU 나라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이번 소득세 개정안에서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 법체계상 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익은 아직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채굴 관련 시설은 대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굴 관련 시설은 그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방에서 부과하는 취득세를 허가할 때 취득세는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백서에 보면 정책자료 백서에 보면 블록체인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제정하고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관심사에 비해서 본격적인 투자가 아직 미흡하다라는 또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또 암호화폐와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는 ICO와 관련된 검토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현재 국감 정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에서 많은 그런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말씀드린 이슈와 같이 연결해서 말하면 외국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잠식하거나 수익을 얻어가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그만큼 마이너스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뉴스라서 이슈에 올려놨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죠. 일본 SBI 그룹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SBI 재무실적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클리어 마켓 지분을 12%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요. 장외 파생 상품 전자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장외 파생 상품 전자거래 서비스죠. 그러니까 인수 가격은 약 9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20%까지 지분을 확대 인수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약 한 1,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SBI가 20개 이상의 암호화폐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I가 지금 이 클리어 마켓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시도를 하고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현재 추측이 되는 거죠. 7월 17일 날 이미 SBI는 거래소를 VCT 트레이드를 공개 버전을 출시했기 때문에 SBI도 현재 거래소에 진출하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클리어를 통해서 암호화폐 금융 상품하고 거래 플랫폼을 확대하겠다는 게 SBI의 투자 전략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대기업들은 현재 큰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요. 이슈를 선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오늘의 이슈를 보면 중국 거래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결국 그것은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